17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86쪽 펴시면 되고요. 유형 9 해가지고요. 사례 타당성 점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특정 입장이 드러난 제시문을 주고 나서요. 선택지나 보기에서 제시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면 강화, 그 다음에 제시문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면 약화, 아니면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면 약화 이런 얘기 쓰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구체적인 사례, 그죠? 그를 뒷받침하는 사례 찾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죠. 다만 이제 뒷받침하면 강화, 뒷받침하지 못하면 약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 자체가 이제 이미 다른 피셋, 언어 논리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로 살짝 바뀌어서 나왔을 뿐이고요. 사실은 내용 적용에서 살짝 형식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전략은 일단 얘는요. 개념적으로 전략을 정리하는 것보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태도, 관점, 원리, 방법 등을 정리하고요. 선택지의 내용이 그것과 일치하면 강화, 아니라면 약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나의 주장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강화, 약화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고요. 적절한 겁니다. 우리 왜 1번 같은 글들은요. 2차 예시 문제에 나왔던 건데 하나에 대한 긍정, 부정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긍정, 부정이라든가 그죠? 서로 대립될 때는 우리가 도식화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가의 입장은 뭐예요?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 그러면 한문 문학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일부 한문 문학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문 문학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그죠? 뭡니까? 가를 강화하는 거고 나를 약화하는 거고요. 한문 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가를 약화하는 거고 나를 강화하는 거겠죠. 대립돼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기는 해요. 자, 가보죠. 1번에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건 한문 문학에 대해서 긍정인 거니까 당연히 가와 연결했을 때는 뭡니까? 부정, 긍정으로 달라지니까 약화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문을 배제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가의 주장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뭡니까? 한문 문학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인 관례라면 나의 주장, 한문 문학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일치하니까 3번은 맞는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이 차자 표기라는 게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4번도 한문 문학을 긍정하는 거니까 나와 연결한다면 입장이 비슷하죠. 그래서 나의 주장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2번도요.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에서는 보기에서 고르는 게 나와 있고요. 이 가와 나의 입장은요. 관점이 다르기는 한데 뭐 정반대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자, 가는 한번 보면 단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가의 입장은 뭐예요? 겨울 나려고 잎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 한번 점검을 해야 되죠. 자, 가을이 오면 뭐가 생겨요? 떨켜가 생기면서 물질 이동이 중단되고 엽록소 파괴되고 감춰졌던 색소들이 드러나면서 잎이 노랗거나 주홍빛, 단풍 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그죠? 단풍이 드는 게 나무가 해충에 보내는 경계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진딧물 같은 애들은요, 그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를 골라서 알을 낳는데 단풍이 지날수록 뭡니까? 나무가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진딧물은요, 이러한 신호들에 반응해서 가장 형편없이 단풍이 든 나무에 내려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단풍이 지날수록 해충을 막을 수 있다. 해충에 보내는 경계 신호다. 이게 나의 입장이 되는 거죠. 보세요. 기억 한번 보면 단풍이 드는 나무 중에서 똑같이 단풍이 드는데 떨켜를 만들지 않는다면 가에서 얘기하는 과정과 반대되는 거죠. 가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의 주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약화하는 거죠. 기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식물의 잎에서 주홍빛을 내는 색소가 가을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일단 가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가에서는요,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감춰졌던 색소들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에서는 이런 색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과 다릅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약화하는 거죠. 그죠?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는 하네요. 자, 내용 확인해 보죠. 답은 금방 보이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가을에 인위적으로 어떤 나무의 단풍색을 더 진하게 만들었더니 진딧물의 수가 줄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봤더니 뭡니까? 단풍이 지날수록 경계 태세가 그죠?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 진하게 만들었더니 진딧물의 수가 줄었더라. 알을 낳는 진딧물의 수가 줄었더라. 그러면 단풍의 강한 빛깔이라는 것은 해충에 대한 경계 신호라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요. 생각만큼 우리가 처음에 1, 2차 예시문제 봤을 때는 강화, 약화라는 말 때문에 조금 당황했었잖아요. 기존의 공무원 국어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선택지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좀 반복해보고 나면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훈련해 왔던 것들에서 살짝 용어만 바꾼 거라는 거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제 곧 다음 주에 문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적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적기 한 달씩 끊어서 2번 할 건데 두 번째 할 때 5.7급에 예전 이제 이런 사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강화 약화 문제 쭉 점검할 겁니다.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봤던 문제도 그대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괜찮겠죠? 물론 다른 문제들도 쭉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검증된 문제가 5.7급 언어 논리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된 문제 먼저 보고요. 훈련은 7급 언어 논리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7급, 5급, 7급하고 5급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호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3번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죠? 강화하는 사례만을 고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1문단에서 트랜스 지방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문단에서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보면 불포화 지방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시스형과 트랜스형 이렇게 나뉘는데 엄청 복잡한 과학적 원리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일단 그런데라고 전환하면서 조리와 보존의 편의를 위해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교체요금 반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라고 해가지고요. 마가린, 쇼트닝은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음식을 튀길 때도 발생하고 따라서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네요. 강화 약화 문제에서는 사례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런 데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사실 맛있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4문단 보면 마지막 문단. 자, 밑줄이 여기 있네요.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인 동물성 지방처럼 심혈관계에 해롭다라고 해가지고요. 나쁜 저밀도 지방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에 좋은 고밀도 지방 단백질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몸에 나쁘니까 나쁜 것은 증가시키고 좋은 건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 지방과 관련된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죠? 바로 밑줄 친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가 되겠죠. 봤더니요. 쥐의 먹이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 함량 제시문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심장병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죠? 뭐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그죠? 밑줄 친 주장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 마가린 사례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많이 먹는 지역에서 마가린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함량을 낮추자 나쁜 것을 제거했더니 뭡니까? 동맥경화 발병률이 감소했다라는 거. 그러면 트랜스 지방 때문에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거 없었더니 감소했다라는 거. 그죠?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걸 오히려 또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패스트푸드 역시 트랜스 지방 들어가 있는 거고요. HDL의 혈중 농도가 감소했다. HDL은 몸에 좋은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감소했다라는 거 제시문의 입장과 상당히 직접적으로 통합니다. 그죠? 어렵다고 방방 뛸 문제 아니죠. 정답
정답 확인하시고요. 네, 4번 한번 가볼게요. 가설 A, B 해가지고요. 역시 평가라는 말이 나왔고요. 강화, 약화죠. 그 다음에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얘는요. 1문단의 내용도 한번 보죠. 진화론에서 인류 진화계통의 초기인 약 700만 년 전에 털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제시문이 길어서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책으로 같이 볼 수 있죠. 700만 년 전, 그죠? 이때가 진화 초기고요. 이때 이제 인간에게 털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가설 A와 B가 그죠? 털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입장 점검하죠. 가설 A 같은 경우는 털이 없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인류의 진화 초기에 수상 생활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상 생활을 하는 게 그죠? 수영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등등등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 물속 생활로 인해서 고대 초기 인류들은 몸에 털이 거의 없어졌다. 그 대신 뭐예요? 털이 없어진 대신에 털의 역할을 하기 위해 피부 아래 지방층이 생겨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 보시면요. 가설 B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털이 없으면 기생충들이 감염시키는 질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존과 생식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수상생활이 아니고요. 그죠? 생존과 생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털이 없어졌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그 과정을 보면 그죠?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복이나 다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털이 없어지는 진화가 가능하다. 그럼 이런 거죠.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700만 년 전 진화 초기에 털이 없어졌다면 이미 700만 년 전 진화 초기에 인간에게 뭡니까? 의복이나 의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나와야만 가설 B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입장이 같거나 그다음에 조건이나 결과가 유사한 사례 같은 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1번은요. 인간 선조들의 화석이 고대 호수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호수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고 가설 A에서처럼 수상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가설 A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2번에 털없는 신체나 피하 지방 같은 현대 인류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고래나 돌고래 같은 수생 포유류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물에 사는 애들은 인간처럼 털 없고 피하 지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인간도 물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A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그죠? 유사한 다른 사례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강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3번에 호수나 강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인성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는 그죠? 인간의 수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니까 가설 A를 부정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피부가 방어력이 없다라는 거. 수상생활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면 수상생활 때문에 털이 없어졌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가설 A의 입장과 기본 관점과 반대이기 때문에 3번 A를 약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시면요. 열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옷을 거의 입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주민들도 지금 어때요? 현대 인류처럼 털이 없을 텐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옷 때문에 인간의 털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B의 입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죠? 강화가 아니라 약화하는 거고요. 네, 5번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나 이게 살짝 헷갈리죠. 다른 수단을 만들 수 있는 인공물들이 사용된 시기는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 지금 가설 B를 따라가면 그죠? 일단 700만 년 전 일문단이 진화 초기에 털이 없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옷이 있었어야만 털이 없어지는 진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연결해 보면 700만 년 전 진화 초기에 옷이나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죠? 옷이나 다른 수단을 만들 수 있는 인공물들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한정된다면 그죠? 가설 B에서 얘기하듯이 초기에 옷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털이 없어졌다를 뒷받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털은 초기에 없어졌는데 털이 없어진 원인이 되는 일종의 옷은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가설 B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거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그래도 5번이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3번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5번 한번 가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입장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A씨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거. 일단은 공직자 임용 기준 얘기하면서요. A는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 기준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의 장점. 정치 지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정책 실현이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B. 지금 우리 기준이 이거죠. 공직자 임용 기준이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정실, 이때 정실이라는 것은요. 중국에서는 이거 관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관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리는 일을 우리가 정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몰라도요.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정실이 개입되는 건 그죠? 공개와 경쟁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공개 경쟁 시험은 무엇보다 공직자 임용에서 기회균 등을 보장해서 우수한 인재 임용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정의 공정성,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행정의 연속성, 직업의 안정성 해가지고요. 일단 능력, 자격, 적성의 기준을 뒀을 때, 그다음에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을 때 장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그죠 뭐에 따라서 지역과 계층 등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비례적으로 배치를 해서 정부 조직이 사회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 가능한 한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자신의 출신 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출신 집단에 유리한 어떤 가치, 신념을 반영한다는 거죠. 정책 결정에. 그래서 비례적으로 이제 뽑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기억 보면 공직자 임용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B네요. 그죠? 그래서 A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수 없죠. 그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기준과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뽑아야 한다는 거니까 A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얻는다면 어디? B의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정성이라는 건 B하고 관련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B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D급 보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수도권 출신 공무원이 그죠?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인구 비율만큼 공무원 비율이 차지하지 못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역 편향성이 생겼고 그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비수도권 출신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실제로는 많은데 비율이 얼마 안 돼서 그죠? 인구 비율만큼 안 돼서 지역 편향성이 생겼고 그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면 결국에 뽑힌 사람들이 자기 지역 쪽으로 그죠? 유리하게 좀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기 때문에 C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죠. 자, 꾸준히 훈련이 필요한 문제기는 해요. 남아있는 5문제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18번째 강좌에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